새벽 4시 지하철역 앞입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면허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대출 상환일이 적힌 메모지를 접었다 폈다 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잡았던 핸들은 이제 제 손에 없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더 이상 김 기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오늘 그 선택들이 어떻게 저를 여기로 데려왔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법인 택시 기사로 25년을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차고지에서 차를 빼서 밤 10시에 반납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구석구석을 다 알았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서 손님이 몰리는지, 어느 골목이 막히는지, 지름길이 어디인지 전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집까지 가는 할머니, 새벽 출근길 간호사, 공항 가는 사업가들이 제 번호를 저장해두고 불렀습니다. 김 기사님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사고 한 번 없었고 지각 한 번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집은 전세였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성실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택시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갑을 앞두고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배 기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개인 하시죠.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법인 택시는 회사에 하루 8만 원씩 공제당하고 일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 택시는 번 돈이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25년을 같은 일로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남 밑에서 일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개인하고 집 샀어. 이제 노후 준비 끝이야.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법인으로 월 350만 원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가면 450만 원은 될 거라고 봤습니다. 30% 정도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었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면허 가격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이 5천만 원 있었습니다. 7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자는 월 70만 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충분했습니다. 25년 경력이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모릅니까?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잘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조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출 약정서, 면허 양도 계약서, 보험 가입 확인서가 한꺼번에 쌓였습니다. 중개인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면허를 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제가 미처 계산하지 못한 조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첫 달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괜찮았습니다. 콜이 잘 잡혔습니다. 강남에서 공항 가는 손님, 새벽 출근길 손님들이 계속 탔습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된다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지출을 따져보니 이상했습니다. LPG 충전비, 플랫폼 수수료, 식대, 톨게이트 비용을 빼니 실제 남는 돈은 절반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잘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낮에도 달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더 붙잡고 달렸습니다. 잠은 차 안에서 쪼갰습니다. 25년 경력대로 운전했습니다. 한 달 후 정산표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예상했던 수입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수입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정산표를 3번 다시 봤습니다.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수수료, 보험료, 연료비, 정비비, 이자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제가 예상했던 월 수입은 사라졌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차량 보험료는 법인 때는 회사가 부담했지만 이제는 제가 내야 했습니다. LPG 충전비도 올랐습니다. 대출 이자 빠져나간 알림이 또 떴습니다. 통장 잔액이 급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시적이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운행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예상과 실제 수익이 계속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도 셋째 딸도 계속 적자였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려 했습니다. 젊은 기사들은 플랫폼을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코를 잡는 타이밍을 자꾸 놓쳤습니다. 빈차로 배회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연료만 태우고 손님은 못 태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 레벨 4였습니다. 운전 계속하면 더 악화됩니다.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병원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수술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쉬면 돈이 안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말없이 공과금 카드를 빼앗아 갔습니다. 당신이 잘한다더니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와 말을 섞지 않게 됐습니다. 밤샘 운행을 강행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을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루가 아니라 제 삶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째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통증이 다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급매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처럼 버티지 못한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중개업소에 갔습니다.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1억 2천만 원에 샀던 면허였습니다. 현재 시세는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매물을 올렸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저는 집에서 폰만 받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는 전화는 전부 대출 상환 독촉이었습니다. 이번 달 이자 연체되셨는데요. 원금 상환 계획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전화를 끊고 또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수 문의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중개인에게 전화했습니다. 가격을 더 내려야 할 것 같아요. 결국 7,500만 원에 급매로 팔았습니다. 투자금 1억 2천만 원에서 매각금 7,500만 원을 빼니 순손실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누적 이자 800만 원을 합치니 총 손실은 5,300만 원이었습니다. 집 전세금 일부로 대출을 메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토바이로 소형 택배를 배송합니다. 월 수입은 120만 원입니다. 허리 때문에 하루 4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월세로 이사했습니다. 저녁에는 수면제를 먹고 자마. 25년을 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건 경험이 아니라 그냥 버틸 체력이었습니다. 부디 본인의 현실에서는 끝까지 살아남으세요.